강원도 영월의 골목은 좁고 길었다. 회색 시멘트 담벼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검게 얼룩져 있고 저녁이면 골목 끝 공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 골목 한가운데 유독 푸른빛이 바랜 파란 대문이 서 있었다. 그 문 안에서 어린 은정은 자신이 언젠가 그 문을 다시 열게 될 줄 몰랐다. 다만 웃으며 1985년 가을 강원도 영월. 은정은 8살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느렸다. 가방끈을 느슨하게 늘어뜨린 채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 파란 대문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대문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표면 위로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대문 앞에 서면 은정은 잠시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가방끈을 다시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삐걱 낡은 경첩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마당은 좁았다. 김장독 3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빨랫줄이 축 늘어져 있었다. 빨래는 거의 매일 같은 것들이었다. 아버지의 흰 러닝 셔츠, 어머니의 꽃무늬 블라우스, 그리고 은정의 작은 체육복. 집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눅눅한 곰팡이 냄새. 은정은 신발을 벗으며 귀를 세웠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 한쪽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한기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잖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나면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조용히 돈 봉투 하나 건네주는 사람. 옷은 언제나 단정했고 말수는 적었고 웃을 때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해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지면을 천천히 따라 내려가며 읽고 있었다. 벽에는 대나무 자루가 기대어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마치 가구처럼, 시계처럼, 당연한 것처럼. 은정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쏠렸다. 자루 끝은 매끄럽게 달아 있었고 가운데 부분에는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목소리는 건조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세면대로 향했다. 물을 틀고 비누를 문질렀다. 거품이 하얗게 일어났다가 물에 씻겨 내려갔다. 은정은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상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봤다. 어머니는 반찬을 덜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고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갑자기 아버지가 물었다. 은정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공부요. 뭐 배웠는데? 국어요. 그래. 아버지는 다시 밥을 먹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켰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았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은정은 긴장을 풀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귀는 여전히 밖을 향해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아버지의 기침 소리, 어머니의 발소리. 모든 소리가 신호였다. 그날 밤 그 신호는 오지 않았다. 은정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다. 비가 셀 때 생긴 얼룩. 그 얼룩이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구름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오늘은 그냥 얼룩이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하느님, 내일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짧았다. 더 긴 기도를 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도 같았다. 은정은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려놓았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다. 이 평범함은 거짓이라는 것을. 파란 대문 안쪽의 세상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은정만이 알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 은정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파란 대문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제나 은정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무거운 자물쇠처럼. 교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떠들고 웃고 있었다. 은정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옆자리 민지가 말을 걸었다. 은정아, 어제 드라마 봤어? 아니, 왜? 재밌던데?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대답 대신 공책을 펼쳤다. 민지는 잠시 은정을 보다가 다른 친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수업 시간 내내 은정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귀에는 들렸지만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그리고 은정은 문득 생각했다. 내년 가을에도 나는 여기 있을까? 그 물음에 답은 없었다. 1986년 봄 영월. 은정은 9살이 되었다. 키는 조금 자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했지만 그 소리는 교실 뒤까지 닿지 못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빗소리는 은정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소리였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들은 집안의 다른 소리들을 덮어주었다. 아버지의 발소리,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그 대나무 자루가 벽에 기댈 때 나는 둔탁한 소리까지. 하지만 비가 그치면 모든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국어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책에 글씨를 또박또박 옮겨 적고 있었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광고 음악, 그리고 그 사이사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오늘 김 사장한테 연락 왔더라. 그래요? 다음 주에 술 한잔 하자고. 나보고 같이 가래. 네,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네, 알았어요. 그래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 은정은 연필을 쥔 채 귀를 조금 더 세웠다. 근데 요즘 교회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일마다 나가요. 헌금은 작년이랑 똑같이요. 작년이랑 똑같이. 물가는 몰랐는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연필을 멈추고 공책을 내려다봤다.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다. 지우개로 지우려다가 그냥 두었다.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걸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알아요. 알면 좀 신경 써. 당신이 나가는 거잖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다. 은정은 다시 연필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귀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벽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떨리고 높았다. 잘못. 당신이 뭘 제대로 한 게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교회 봉사까지 하는데 뭘 더해요? 봉사. 그게 봉사야? 그냥 나가서 수다 떠는 거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은정은 이불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당신,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들어 버릇이 없어졌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또다시 쿵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 은정은 눈을 꼭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아버지가 은정의 방으로 올 수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리가 멈췄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은정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부엌 쪽으로 가는 발소리. 수돗물 틀어지는 소리. 그리고 낮게 흐느끼는 소리. 은정은 이불 밖으로 나왔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부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정은 벽에 붙어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목에 찬물을 틀어놓고 눈물을 닦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깨져 있었다. 엄마. 은정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얼굴을 닦았다. 은정아, 왜 앉아?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좀 넘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려서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은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 엄마가 조심 안 해서 그래. 빨리 들어가서 자. 어머니는 은정의 어깨를 돌려 방으로 밀어냈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냥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다. 얼굴의 멍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술의 상처는 립스틱으로 덮여 있었다. 밥 먹어. 어머니는 밥그릇을 은정 앞에 놓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 파란 대문을 나서며 은정은 뒤를 돌아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 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다. 그 문 안쪽의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정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주 살폈다. 화장 아래 가려진 것들, 긴 소매 안에 숨겨진 것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정은 알 수 있었다. 체면. 어머니는 그 말을 자주 했다. 체면 지켜야지. 남편 일에 끼지 마라. 교회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웃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웃음은 사라졌다. 은정은 이불 밑에서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어머니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은정은 점점 더 작아졌다. 1987년 가을, 영월중학교. 은정은 11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은 조금 컸다. 어머니가 내년에도 입어야 하니까 하며 큰 사이즈로 샀다. 소매는 손등까지 내려왔고 치마는 발목 가까이 닿았다. 은정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멀었다. 버스를 타고 2정거장을 가야 했다. 은정은 아침마다 파란 대문을 나서며
오늘은 집에 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중학교 1학년 3반 담임은 김수정 선생이었다. 31살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 안경을 쓰고 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학생들을 볼 때 눈빛은 날카로웠다. 첫 수업 시간 수정 선생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이름을 불렀다. 은정의 이름이 불렸을 때 은정은 작게 손을 들었다. 한은정? 네, 목소리가 작네? 조금 크게 대답해 볼래? 네. 수정 선생은 은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음 학생으로 넘어갔다. 은정은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수정 선생은 은정을 자주 눈여겨봤다. 은정이 점심을 혼자 먹을 때 수정 선생은 복도 끝에서 지켜봤다. 은정이 체육 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을 때 수정 선생은 교무실에서 그 이유를 물었다. 은정이 수업 중에 멍하니 창밖을 볼 때 수정 선생은 이름을 불렀다. 한은정 괜찮니? 네, 정말? 네. 은정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수정 선생은 알고 있었다.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은정은 수업 중에 졸았다. 수학 시간이었다. 칠판에는 방정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은정은 책상에 팔을 올려놓고 그 위에 고개를 기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스르르 감겼다. 꿈을 꿨다. 파란 대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정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아, 왜 안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깜짝 놀랐겠다. 교실은 조용했다. 학생들은 모두 은정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수정 선생이 은정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한은정 어디 아프니? 아니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보건실 갈래? 괜찮아요. 수정 선생은 은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리고 긴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할 말이 있어? 네. 수정 선생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다.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은정은 한 글자도 듣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들켰나? 은정은 손목을 내려다봤다. 소매를 더 아래로 당겼다. 수업이 끝나고 은정은 교무실로 갔다. 복도는 시끄러웠다. 학생들이 떠들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뛰어갔다. 은정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교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3번 했다. 들어와. 수정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무실에는 여러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각자 서류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정 선생은 가장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다. 여기 앉아? 수정 선생이 옆 의자를 가리켰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정 선생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초콜릿이었다. 먹어? 괜찮아요. 먹으라니까? 은정은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뜯지 않았다. 수정 선생은 은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은정아, 집에서 뭔 일 있니? 아니요. 정말? 네. 수정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은정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럼 그건 뭐야? 은정은 깜짝 놀라 손목을 감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정 선생은 이미 다 봤다. 넘어졌어요.
어디서? 집에서요. 집에서 어떻게 넘어졌는데?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했다. 꾹 참았다. 수정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은정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은정아, 괜찮니? 단 세 글자. 그 한마디가 은정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은정은 처음으로 울었다. 교무실 안에서 수정 선생 앞에서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수정 선생은 은정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은정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은정의 울음이 멎었다. 수정 선생은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천천히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수정 선생의 눈빛을 보니 알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빠가요. 응? 때려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은정은 온 힘을 다 써야 했다. 수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얼마나 자주? 자주요. 엄마는? 엄마도요. 수정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알았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은정은 수정 선생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 그 깨달음이 은정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켰다. 그날 저녁 은정은 집으로 돌아갔다. 파란 대문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다.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은정은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수정 선생은 그날 오후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 학생 이름은 한은정입니다. 11살이고요.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전화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 선생은 은정의 상태를 설명했다. 손목에 멍, 수면 부족, 위축된 태도, 그리고 은정이 직접 말한 것들. 최대한 빨리 조치해주세요.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차가웠다. 선생님, 증거가 있습니까? 진단서나 사진 같은 거요. 아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부인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단 가정 방문은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정 선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사흘 뒤 복지사 한 명이 파란 대문 앞에 섰다. 오후 4시. 은정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다. 복지사는 수첩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한기수 씨 댁 맞습니까? 문이 열렸다. 한기수가 나타났다.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따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시죠. 한기수는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텔레비전, 소파, 식탁.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벽 한쪽의 대나무 자루는 보이지 않았다. 아궁이 뒤에 숨겨져 있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복지사는 앉으며 수첩을 펼쳤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요. 한기수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게 요즘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지 말을 안 듣습니다. 훈육을 좀 했더니 그게 학대로 비춰진 모양입니다.
훈육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타이르죠. 가끔 손바닥으로 종아리 한 대 정도?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해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안에서 어머니가 나왔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 얼굴의 화장은 완벽했다. 어머님, 따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집에서 폭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은정이가 멍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활동적이라 자주 넘어져요. 그게 다입니다. 복지사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혹시 따님과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학교에 있고요. 집에 오면 불러드릴게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한기수는 공손하게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은정이 집에 돌아왔다.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다. 은정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얼어붙었다. 이리 와봐. 오늘 누가 다녀갔는지 아니?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학교에서 말했지?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내가 물어봤어. 내가 선생한테 말했냐고?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은정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발길질이 이어졌다. 배, 옆구리, 등. 은정은 몸을 웅크렸다. 비명을 참았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다. 그냥 서서 봤다.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동네 사람들이 우릴 뭐라고 보겠어? 한기수는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은정은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밥도 먹지 마. 은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신고해서 더 나빠졌어.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쑤셨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아버지가 다시 올 것 같았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정이 때문에 이 꼴이 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뭐, 애가 밖에 나가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평생 조용히 살았는데 애 하나 때문에 동네에 소문나고 당신이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제가요? 당신이.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 입 닥쳐. 당신도 공범이야. 미안해요. 은정은 이불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내일부터 학교 보내지 마. 네? 또 선생한테 쓸데없는 말하면 어쩌려고. 집에만 있게 해. 그럼 학교는요? 아프다고 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입 다물고 있을 때까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짐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학교 가방을 챙겼다.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문을 막았다. 어디 가? 학교요. 오늘부터 안 가? 아프다고 연락했어. 하지만 말 대꾸하지 마. 방에 들어가 있어. 은정은 방에 갇혔다. 이틀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 하루 한 번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줬다. 물만 한 컵씩.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은정은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셋째 날 밤 은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1987년 11월 12일. 은정은 새벽에 일어났다.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다. 공책 하나, 연필 하나,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은정은 창문 밖을 내다봤다. 1층이었다. 뛰어내릴 수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뛰었다. 쿵. 마당에 착지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다. 일어나서 뛰었다. 파란 대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골목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을 달렸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학교까지 뛰었다. 새벽 5시. 학교 정문은 잠겨 있었다. 은정은 담을 넘었다. 손이 긁혔지만 상관없었다. 교무실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 아침 7시 수정 선생이 학교에 도착했다. 교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창문 아래 웅크린 은정을 발견했다. 은정아? 수정 선생이 달려갔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도와주세요. 집에 못 가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정 선생은 은정을 안았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다. 아동학대입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다. 신고는 접수했습니다만 가정사는 부모님과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의할 문제입니까? 아이가 맞아서 도망쳐 왔어요? 그래도 법적 보호자가 계시니까요. 일단 병원 가시고 진단서 받아서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정 선생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가야 해요? 수정 선생은 은정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니. 오늘은 선생님이 데리고 있을게. 수정 선생은 은정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은정의 몸을 진찰하며 얼굴을 굳혔다. 등에 멍, 팔에 긁힌 자국,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진단서가 나왔다. 수정 선생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다. 서류 접수는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언제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사흘째 되던 날, 학교에 한기수가 찾아왔다. 교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그는 평소의 점잖은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김수정 선생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교감이 나섰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선생이 데려간 거 알아요.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남의 자식 유괴해놓고 수정 선생이 교무실로 들어왔다. 한기수는 수정 선생을 보자마자 다가갔다. 우리 은정이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장 돌려줘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딸이야? 따님을 학대한 분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학대, 훈육이야. 당신들이 애를 버릇없게 키워놔서 내가 바로잡는 거라고. 교감이 끼어들었다. 한 선생님,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받으시죠. 신고? 좋아요. 나도 신고할 거야. 유괴로. 한기수는 소리치며 교무실을 나갔다. 수정 선생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러다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정 선생은 오래 알던 복지사에게 전화했다. 은정이를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안 하는데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알아볼게요.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낡은 승합차 한 대가 학교 뒷문에 섰다. 복지사가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빨리 태워요. 시간 없어요. 수정 선생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 은정은 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수정 선생을 봤다. 수정 선생은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은정은 뒤를 돌아봤다. 학교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저 멀리 파란 대문이 있는 동네도. 은정은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낯선 길, 낯선 미래. 무서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987년 11월 영월 아동보호시설. 차는 2시간을 달렸다. 은정은 창밖만 봤다. 가로등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갔다. 복지사는 운전만 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거의 다 왔어. 복지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차가 멈췄다. 2층짜리 건물. 회색 벽. 작은 간판. 영월 아동보호의 집. 내려. 은정은 차에서 내렸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복지사가 현관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40쯤. 짧은 머리. 피곤한 얼굴. 박현숙 선생님 연락드렸던 아이예요. 네. 들어와요. 현숙은 은정을 보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복지사가 은정의 등을 밀었다. 들어가. 복도는 좁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낡았다. 테이프가 떨어져 구겨진 것도 있었다. 계단을 올랐다. 나무 계단. 삐걱거렸다. 2층 복도 끝방. 여기. 현숙이 문을 열었다. 침대 2개.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이불은 회색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침대 아무거나 써. 화장실은 복도 끝. 내일 아침 7시 기상.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현숙은 문을 닫으려다가 멈췄다. 힘들었지?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현숙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여기는 안전해. 잘 자. 문이 닫혔다. 은정은 혼자 남았다. 방은 차가웠다. 은정은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낡아서 한쪽이 푹 꺼졌다. 이불을 만져봤다. 거칠었다. 가방을 열었다. 옷 2벌, 공책, 연필, 십자가 목걸이.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어머니가 준 것. 은정이 때문에 이 꼴이 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은정은 목걸이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창밖을 봤다. 캄캄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거렸다. 산은 보이지 않았다. 별도 없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얼룩이 있었다. 물이 샌 자국. 집에 있던 것과 비슷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귀가 예민해졌다. 복도에서 발소리. 아래층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아버지의 발소리 같았다. 은정은 눈을 떴다. 이불을 끌어올렸다. 턱까지 덮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다. 아빠가 여기도 찾아올까? 문을 봤다. 잠금 장치가 없었다. 은정은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흔들어 봤다. 막을 방법이 없었다. 들어오면 어떡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정은 다시 침대로 갔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작아졌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3시. 은정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꿈을 꿀 것 같았다. 파란 대문, 대나무 자루, 아버지의 손. 눈을 뜨고 있는 게 나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숨을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은정의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은정아, 현숙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이불을 조금 걷어냈다. 들어가도 돼? 네. 문이 열렸다. 현숙이 들어왔다. 손에 컵을 들고 있었다. 잠 안 와?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숙은 침대 옆에 앉았다. 컵을 은정에게 건넸다. 따뜻한 보리차. 마셔. 은정은 컵을 받았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첫날은 다 그래. 현숙이 말했다. 여기 온 아이들 다 못 자. 낯선 곳이니까. 여기 애들 많아요? 5명. 너 빼고. 다 저 같아요? 비슷해. 다들 집에서 도망쳐 온 애들이야. 은정은 컵을 내려다봤다. 저 때문에 우리 집이. 그만. 현숙이 끊었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현숙은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어른이 잘못한 거야. 너는 살아남은 거고. 은정은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울어도 돼. 현숙의 말에 은정은 소리내어 울었다. 현숙은 은정을 안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손만 등에 올려놓았다. 은정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멎었다. 현숙은 휴지를 건넸다. 이제 좀 나아? 네, 그럼 누워. 내가 있어줄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누워.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현숙은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옆에 앉았다. 자, 선생님은요? 나는 익숙해. 내가 잠들 때까지 있을게. 은정은 눈을 감았다. 현숙의 존재가 느껴졌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천천히 긴장이 풀렸다. 호흡이 고르게 바뀌었다. 잠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은정은 멍하니 천장을 봤다. 여기가 어디지? 기억이 돌아왔다. 보호소. 옆 의자는 비어 있었다. 현숙은 없었다. 하지만 이불 위에 쪽지가 있었다. 아침 7시 식당. 천천히 와. 은정은 쪽지를 접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은 흐렸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은정은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집이 있는 방향.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날 원망하고 있겠지. 가슴이 텅 비었다. 은정은 창문을 등졌다. 세수를 하러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눈 밑에 그늘, 입술에 상처, 뺨에 멍. 이게 나일까? 은정은 거울을 외면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작았다. 테이블 3개. 아이들 넷이 앉아 있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다. 은정이 들어서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현숙이 밥그릇을 내밀었다. 앉아서 먹어. 은정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밥, 국, 김치.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이제 여기서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집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다. 1990년 봄 영월 아동보호시설. 은정은 14살이 되었다. 보호소에서의 3년. 계절은 12번 바뀌었다. 은정의 키는 자랐고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다. 은정은 창가에 앉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봤다. 분홍빛 눈처럼 날렸다. 마당에 쌓였다. 보호소의 봄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은정은 혼자 남아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학교는 반나절이었지만 은정은 가지 않았다. 요즘 자주 그랬다. 현숙이 문을 두드렸다. 은정아, 점심 먹어야지. 네. 은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창밖을 계속 봤다. 내려와. 밥 차려놨어. 잠시만요. 현숙은 더 말하지 않고 내려갔다. 은정은 혼자 남았다. 벚꽃이 또 떨어졌다. 은정은 손을 뻗었다. 창문 너머 공기를 만지려는 것처럼. 하지만 유리만 차갑게 닿았다. 봄이구나. 은정은 생각했다. 또 봄이 왔어. 보호소에 처음 왔을 때 은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지 못했다. 잠을 자지 못했다. 말을 하지 못했다. 현숙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그냥 밥그릇을 놓아두고 갔다. 은정이 먹을 때까지. 첫 달은 그렇게 흘렀다. 방에만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았다. 학교도 가지 않았다. 현숙은 가끔 방문을 열고 물만 건넸다. 천천히 해. 괜찮아. 2달째 은정은 식당에 내려갔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은정은 구석에 앉아 밥을 한술 떴다. 삼켰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다. 밥그릇을 반쯤 비웠다. 그게 시작이었다. 3달째 은정은 학교에 복귀했다. 중학교 2학년. 새 학기였다. 은정은 전학생으로 왔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은정도 말을 걸지 않았다. 교과서를 펼쳤다. 글자가 보였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정은 창밖만 봤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다. 1989년 가을. 상담실에 처음 갔던 날을 은정은 기억한다. 현숙이 손을 잡고 데려갔다.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해볼래? 무슨 이야기요? 그냥. 내 이야기.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다. 이름은 이지영. 28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안녕, 은정아. 편하게 앉아. 은정은 소파에 앉았다. 딱딱했다. 여기 오기 싫었지? 네. 처음엔 다들 그래. 괜찮아. 지영은 차를 한 잔 건넸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오늘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있어도 돼. 은정은 차를 마셨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시간이 흘렀다. 50분이 지났다. 다음 주에 또 보자. 2번째 상담.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럼 그림 그릴까? 지영은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은정은 연필을 잡았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은정은 한참을 종이를 보다가 선을 그었다. 하나, 둘, 셋. 세로선만 가득 그었다. 종이가 까맣게 변했다. 이게 뭐야? 지영이 물었다. 문이요. 문? 닫힌 문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 너머엔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열어보고 싶어.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3번째 상담. 오늘은 이야기 좀 해볼까? 무슨 이야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은정은 침묵했다. 지영은 기다렸다. 5분, 10분, 20분. 집에 가고 싶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어떤 집? 모르겠어요. 파란 문 말고 다른 집. 어떤 집이면 좋겠어? 은정은 생각했다. 웃음소리 나는 집이요. 지영은 메모했다.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저요? 응. 나중에 커서.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다 제 잘못이니까요. 지영은 은정을 봤다. 은정아, 네,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하나도 없어. 지영은 또박또박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나빴던 거야. 그래도 엄마가 저 때문에. 엄마도 잘못한 거야. 너를 지키지 못한 게. 은정은 흐느꼈다. 지영은 티슈를 건넸다. 울어. 많이 울어. 그게 시작이야. 그 뒤로 1년이 흘렀다. 주마다 상담을 받았다. 말을 조금씩 늘렸다. 눈물도 조금씩 줄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정은 깨달았다. 나는 살아남았구나. 죽지 않았다. 여전히 여기 있다.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1990년 봄, 은정은 진로 상담 시간에 종이를 받았다. 장래희망을 적으시오. 은정은 연필을 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썼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종이를 봤다.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니? 은정은 대답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저 같은 아이들한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꿈이네. 은정은 종이를 접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창가에 앉았다. 벚꽃은 이미 다 떨어졌다. 마당에 분홍빛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은정은 공책을 펼쳤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다. 1990년 4월 7일. 오늘 진로 상담을 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좋은 꿈이라고 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해보고 싶다. 요즘은 악몽을 덜 꾼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전엔 매일 밤 꿨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까? 수정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은정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은정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이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2003년 봄 서울 관악구. 은정은 27살이 되었다. 아침 8시. 은정은 지하철을 탔다. 검은색 정장, 가방 하나. 출근길이었다.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정이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5개월째였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책상 5개, 서류 더미, 울리는 전화기. 은정 씨 오셨어요? 팀장 박선미가 고개를 들었다. 42살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었다. 네, 팀장님. 오늘 새 케이스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담임교사 신고. 선미가 파일을 건넸다. 은정은 파일을 펼쳤다. 이름 강민서. 나이 11세. 신고 사유상습적 신체 학대 의심. 은정의 손이 떨렸다. 11살. 은정이 도망쳤던 나이. 은정 씨,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은정은 파일을 덮었다. 제가 맡을게요. 오후 2시. 은정은 학교에 도착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초등학교. 은정은 교무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왔습니다. 담임교사 이수진이 일어났다. 35살쯤.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민서가. 정말 걱정돼요.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들어 멍이 자주 보여요. 팔, 다리. 어제는 뺨에도 있었고요. 수진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민서의 팔 사진. 파란 멍이 여러 개 있었다.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넘어졌대요. 매번. 가정환경은요? 아버지, 어머니 다 계세요.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신고는 처음입니까? 네,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제 민서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은정은 메모했다. 지금 민서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실이요. 만나봐도 될까요? 네, 제가 데려올게요. 민서는 작았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았다. 보건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서야. 수진이 불렀다. 이분은 선생님이야. 이야기 좀 하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불안했다. 은정은 민서 옆에 앉았다. 안녕, 민서야. 나는 은정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조금 이야기할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민서야, 팔 좀 보여줄 수 있어? 민서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멍이 있었다. 여러 개. 새로운 것도 오래된 것도. 은정은 숨을 참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프겠다. 괜찮아요. 어떻게 다쳤어? 넘어졌어요. 정말?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민서의 눈을 봤다. 민서는 눈을 피했다. 이 아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은정은 알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으니까. 민서야.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네? 맨날 넘어졌어. 계단에서도 넘어지고 방에서도 넘어지고. 은정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근데 있잖아. 사실은 안 넘어진 거였어.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누군가 밀어서 넘어진 거였어. 누가 때려서 다친 거였어. 은정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내가 넘어진 게 아니지? 민서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누가 그랬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말 못해요. 왜? 엄마가 말하지 말래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래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 은정은 민서를 꼭 안았다. 민서야, 이건 집안일이 아니야. 나쁜 일이야.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민서는 은정의 품에서 울었다. 은정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울면 안 됐다. 그날 저녁 은정은 민서의 집을 방문했다.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가 나왔다. 40대 후반. 피곤한 얼굴. 누구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왔습니다. 민서 아버지 맞으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민서 상태 확인차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남자는 문을 닫으려 했다. 은정이 문을 막았다. 법적으로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복지관에서 왔대. 어머니가 나왔다. 40대 초반. 피곤하고 야윈 얼굴.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대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애를요?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민서 몸에 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애가 덤벙대서 그래요. 11살 아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우리 집안일에 왜 간섭하세요? 학대는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내가 내 자식 훈육하는데 범죄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애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문이 닫혔다. 은정은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저 안에 민서가 있다. 은정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했다. 아동 응급보호 요청합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았다. 부모님이 거부하시는데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멍사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경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경찰은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가 나왔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다. 경찰은 떠났다. 은정은 혼자 남았다. 이게 뭐야? 은정은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 눈물, 작은 목소리.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래요. 은정은 이불을 걷어찼다. 일어나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하지만 어딘가에 민서는 어둠 속에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은정은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포기하면 안 돼. 은정은 노트를 펼쳤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서를 구하는 방법. 새벽까지 썼다. 다음 날 은정은 다시 학교에 갔다. 수진을 만났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민서를 매일 관찰해 주세요. 새로운 상처가 생기면 바로 사진 찍어 주세요. 그리고 민서가 하는 말, 행동, 전부 기록해 주세요. 네, 할게요. 은정은 또 복지관으로 갔다. 선미 팀장을 만났다. 팀장님, 이 케이스 계속 맡고 싶습니다. 은정 씨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해요. 선미는 은정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은정은 책상으로 돌아갔다. 민서 파일을 펼쳤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정은 다짐했다. 내가 구하지 못했던 나를 이 아이를 통해 구할 거야. 2003년 여름 서울. 석 달이 걸렸다. 은정은 매주 학교에 갔다. 수진 선생과 만났다. 기록을 모았다. 사진을 모았다. 민서의 말을 모았다. 6번째 방문. 민서가 입술이 찢어진 채 학교에 왔다. 수진이 사진을 찍었다. 은정에게 보냈다. 은정은 그날로 경찰서에 갔다. 증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제 충분합니까? 경찰은 서류를 넘겼다. 사진들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하겠습니다. 이틀 뒤 민서는 보호소로 갔다. 아버지는 입건되었다. 어머니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민서는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은정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질까요? 은정은 민서의 손을 꼭 쥐었다.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은 괜찮아졌어요?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응. 조금씩.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될 수 있겠네요. 은정은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럼 넌 할 수 있어.
2004년 봄 영월. 은정은 28살이 되었다. 휴가를 냈다. 영월로 가는 버스를 탔다. 17년 만이었다. 버스는 산길을 올랐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갔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영월 터미널에 도착했다. 은정은 천천히 걸었다. 골목은 여전했다. 좁고 오래되고 조용했다. 파란 대문 앞에 섰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은정은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당은 황량했다. 잡초가 자랐고 집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출소 후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었다. 은정은 현관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기억의 냄새. 거실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대나무 자루도. 하지만 은정은 볼 수 있었다. 그때의 모습을. 은정은 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 나는 자랐구나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 무너졌고 도망쳤고 살아남았구나.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이제 괜찮아. 눈을 떴다. 방으로 갔다. 자신의 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했다. 은정은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새가 날아갔다. 나도 날아갔었지. 은정은 생각했다. 이 창문으로. 은정은 창틀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잘했어. 작게 속삭였다. 그때 나 정말 잘했어.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은정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마당으로 나왔다. 파란 대문을 다시 봤다. 이 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부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은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건물 스케치, 간판, 창문. 여기가 다시 집이 되면 좋겠어.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집. 은정은 메모했다. 1층 작은 가게. 빵, 과자, 따뜻한 것. 2층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문 파란색 바꾸기. 밝은 색. 은정은 수첩을 덮었다. 언젠가 생각했다. 언젠가 돌아와서 만들 거야. 2025년 가을 영월. 은정은 49살이 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은정은 가지 않았다. 다만 조의금만 보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었다. 치매였다. 은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은정은 한 번 면회를 갔다. 어머니는 창밖만 봤다. 은정을 보지 않았다. 엄마. 은정이 불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 은정이야. 은정?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은정이는 어디 갔지?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나서 은정은 일어났다. 엄마, 나간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다. 2026년 봄 영월. 은정은 집을 매입했다. 파란 문집. 공사가 시작되었다. 4개월이 걸렸다. 벽을 허물고 새로 쌓았다. 바닥을 뜯고 새로 깔았다. 창문을 바꾸고 문을 바꿨다. 파란 대문은 노란 대문이 되었다.
은정은 매주 공사장에 왔다. 변화를 지켜봤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2026년 6월 은정당 간판이 달렸다. 은정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따뜻했다. 진열대에 쿠키를 놓았다. 카스테라를 놓았다. 작은 케이크를 놓았다. 오후 2시 첫 손님이 왔다. 6살쯤 되는 여자아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빵이랑 과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은데? 저거요. 아이가 쿠키를 가리켰다. 하트 모양. 좋아. 여기. 은정은 쿠키를 건넸다. 아이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미소 지었다. 맛있어요. 은정은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거구나. 생각했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저녁이 되었다. 은정은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창문 하나.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풀 냄새, 흙 냄새. 비가 올 것 같았다. 은정은 창가에 섰다. 골목을 내려다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었다. 모레.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다. 2026년 6월 15일. 가게를 열었다. 첫 손님은 6살 아이였다. 웃었다. 이 집은 이제 다른 집이다. 파란문 집이 아니라 은정당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은정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부드럽고 고요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무섭지 않았다. 이제 빗소리는 그냥 빗소리였다. 2045년 가을, 영월. 은정은 69살이 되었다. 은정당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왔다. 2층 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5명 있었다. 방과 후면 올라와서 숙제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 은정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반죽을 만들고 오븐을 켰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봤다.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비 온 뒤에 흙냄새처럼 맑았다. 은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여기 있다. 생각했다. 살아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은정당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은정은 처음에 거절했다. 하지만 기자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은 고민했다. 그리고 허락했다.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집은 예전에 어떤 집이었나요? 기자가 물었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 지옥이었어요. 지금은요? 희망이에요. 기자는 더 물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은정은 웃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버티세요? 은정은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 때문이에요. 저 아이들이 웃으니까 저도 웃을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편지도 왔다. 전화도 왔다. 저도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제 조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은정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밤늦게까지 썼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럼 충분해. 2047년 봄. 은정은 71살이 되었다.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빵을 직접 굽지 못했다. 젊은 제빵사를 고용했다.
은정은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손님들을 봤다. 오고 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은정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고통도 상처도 기억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도 웃음도 희망도.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갔다. 어느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은정은 쇼를 여몄다. 노란 대문 앞에 섰다. 문을 만졌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다. 다시 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은정은 뒤를 돌아 골목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빛이 번져왔다. 은정은 그 빛을 봤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생각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다. 은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은정은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혹은 그냥 삶 자체에게. 은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지 않았다. 열어두었다.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